여러분은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묻곤 합니다. 63세 이후의 모임에 가면 누가 제일 부러운지. 저도 한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돈 많은 사람, 집 큰 사람이 부럽다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진정으로 부러운 사람은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올해 76, 저는 김철수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고등학교 동창회에 다녀왔습니다. 60년 지기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벌써 우리 모두 60을 훌쩍 넘겼습니다. 누군가는 70대 중반, 누군가는 80을 바라보고 있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의 모습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누구는 지팡이에 의지에 힘겹게 걸어왔고, 누구는 여전히 등산을 다닌다며 자랑했습니다. 식당 테이블에 둘러앉아 우리는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 모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박영호였습니다. 그는 우리 중에서도 가장 연장자였지만 그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홀로 택시를 타고 와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아무도 부축하지 않았죠.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뚜벅뚜벅 확실했습니다. 철수야, 오랜만이다. 그가 환하게 웃으며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렁찼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는 우리 중 가장 부유한 사람도 아니었고, 가장 성공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은퇴했죠.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특별한 빛이 났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내가 물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돌고, 도서관 가고, 손자들 보고, 바빠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내내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약에 대한 이야기도, 병원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각자의 병과 약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할 때도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을 뿐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옮겨 차를 마시는 동안 영호는 예전 추억을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우리가 함께했던 수학여행, 운동회, 몰래 담배 피우다 걸렸던 일까지. 그의 기억력은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던 사소한 일들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죠. 그때 이상국이 선생님 가발을 홀랑 벗겨버린 일 기억나? 그가 물었고 우리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18이 된 것 같았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저는 영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 비결이 뭐야?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 그저 매일 감사하며 사는 거지. 그게 다야? 제가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해. 내 나이에 혼자서 걸을 수 있다는 것,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축복이야. 난 그저 그 축복을 누리며 살 뿐이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영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특별한 약도 비싼 치료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삶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평소라면 무심코 지나쳤을 아침 공기가 오늘따라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깨어나기 전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팠지만 조금씩 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아침 햇살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63세가 지나면
부러움의 대상이 바뀝니다. 더 이상 비싼 자동차, 큰 집, 화려한 직함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63세 이후에 진정으로 부러운 사람은 영호처럼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병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사람. 매일 아침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 약봉지 대신 꿈과 계획을 가진 사람. 병원 예약표 대신 만남의 약속으로 달력을 채우는 사람. 영호는 우리 중 가장 많은 약을 먹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약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손자의 첫걸음마, 아내와 함께 보는 저녁 노을, 동네 도서관에서 만난 새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항상 바깥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침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힘들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고 온갖 핑계로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매일 아침 이렇게 시작한다는 생각에 한 발 한 발 내딛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이제는 아침 산책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산책 중에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내도 변화를 눈치챘는지 어느 날 아침 함께 걷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아침 공기를 함께 마시며 걸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아내가 물었습니다. 영호 말이야. 그가 말한 감사함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뭐가 감사한데? 지금 이 순간이 감사해. 너와 함께 걸을 수 있는 것, 아침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감사해. 아내는 잠시 멈춰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낯설래. 나도 낯설어. 하지만 그날 영호를 보면서 깨달았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어.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식탁에 양초를 켰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니었지만 그날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준비한 평범한 된장찌개가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의 모습,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 인생의 크고 작은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추억을 쌓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다음 주 동창회 모임에서 저는 영호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내 말 덕분에 많은 것이 달라졌어. 영호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서 깨닫는 거야.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걸. 그의 말처럼 63세 이후의 모임에 가면 가장 부러운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풍요로운 은퇴 자금보다, 화려한 이력보다, 넓은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닌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활력과 긍정의 건강함입니다. 영호와의 만남 이후 저는 건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건강은 매일 아침 희망을 갖고 일어나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호기심,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사랑하는 태도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호야, 혹시 시간 있으면 만나서 차라도 한잔할까? 그래, 좋지. 오늘 오후 어때? 내가 요즘 다니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만날까?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요즘 다니는 카페라니
영호가 카페를 즐겨 찾는다는 사실이 새로웠습니다. 약속 시간에 카페에 도착하니 영호는 이미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태블릿이 놓여 있었고 노트에는 무언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 이거 요즘 시작한 온라인 강의야. 심리학 기초 과정인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 심리학. 갑자기 왜? 영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안 돼? 항상 관심 있었던 분야야.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배웠는데 지금이라도 배우면 좋잖아. 몸도 뇌도 계속 움직여야 녹슬지 않아. 그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그의 열정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내년에 대학원 특별 과정에 지원할 생각이야.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평생 꿈꿔왔던 일이니까. 대학원이라고? 정말 대단하네. 뭐가 대단해? 그냥 배우고 싶은 걸 배우는 거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그날 영호와 나눈 대화는 제게 또 다른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나이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귀가하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63세 이후의 모임에 갔을 때 제일 부러운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나이를 핑계 삼지 않고 여전히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 다음 날부터 저는 책장 깊숙이 묻어두었던 책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관심 있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두었던 천문학 책들이었습니다. 별을 보는 일은 언제나 제 작은 취미였지만 진지하게 공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밤마다 책을 읽고 인터넷으로 천문학 강의를 찾아보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그냥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영호 말이 맞아.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야. 한 달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동네 천문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대부분 저보다 훨씬 젊은 회원들이었지만 그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전문망원경으로 토성의 고리를 직접 본 날, 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흥분했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그 중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회원도 있었고, 20대의 젊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나이와 직업, 배경이 다르지만 우리는 밤하늘에 대한 동일한 열정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한 것이 있다면 저는 더 이상 약 봉지를 핑계로 모임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게도 고혈압 약, 당뇨약이 있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아픈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천문동호회 야간 관측 행사가 있던 날, 갑자기 무릎이 심하게 아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취소하고 집에 누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천천히 준비하고 진통제를 먹고 무릎 보호대를 착용한 후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관측 장소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오늘 많이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동호회 젊은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날씨에 목성과 토성이 나란히 보인다는데 어떻게 놓치겠어요? 그날 밤 저는 아픈 무릎을 잊고 밤하늘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놀랍게도 무릎 통증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육체적 통증보다 마음의 기쁨이 더 컸던 것일까요? 영호의 말처럼 63세 이후에 진정으로 부러운 사람은 자신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픔이 있어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 나이를 한계로 보지 않고 가능성으로 보는 사람. 과거의 영광이 아닌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 3개월 후, 저는 영호에게서 특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지원했던 대학원 특별 과정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축하한다는 제 말에 영호는 쑥스러운 듯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망설였어.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 하는 생각도 들었고, 하지만 생각해보니 앞으로 10년은 더 살 것 같더라고. 10년 후에 그때 도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도전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10년 후를 생각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그의 태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나이가 들수록 미래에 대한 계획이 짧아집니다. 내일, 다음 주, 많아야 다음 달까지. 하지만 영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영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천문학 동호회에서 이번에 제주도로 별 보러 가는 여행이 있다며? 나도 같이 가도 될까?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아내에게 들었지. 당신이 요즘 천문학에 빠져 있다고. 나도 예전부터 관심 있었어. 같이 가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영호도 우리 천문동호회에 합류하게 되었고, 한 달 후 제주도 여행에도 함께 했습니다. 밤하늘 아래서 우리는 망원경을 통해 별을 관측하고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여행은 단순한 관측 여행이 아닌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영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수야, 고마워. 뭐가? 내가 오히려 고마운데. 내가 내 말을 그렇게 마음에 담아줘서 고마워. 사실 나도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건 아니야. 나도 힘든 날이 있고 아픈 날이 있어. 하지만 그런 날에도 뭔가 기대할 게 있다는 건 정말 큰 힘이 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63세 이후의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은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영호도 저와 같은 노인이었고 그도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후 저는 아내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보는 게 어때? 아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동안 우리는 너무 안전하게만 살아온 것 같아. 항상 익숙한 것만 찾고 새로운 도전은 피해왔어. 하지만 영호를 보면서 생각했어. 나이는 도전의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항상 그림 그리는 걸 배우고 싶었어.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었고, 나이 들어서는 이제 늦었다고 생각했지. 다음 주, 우리는 함께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아내는 수채화 교실에, 저는 디지털 사진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우리보다 젊었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좌절감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배움의 기쁨은 그런 어색함과 좌절감을 모두 씻어 주었습니다. 3개월 후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아내의 수채화와 제 사진이 나란히 전시되었습니다. 그날 영호도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내의 그림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자연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느껴집니다. 아내는 부끄러운 듯 웃었지만
그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요즘 정말 행복해. 매일 아침이 기대돼. 그 말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행복은 특별한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기대와 기쁨 속에 있었습니다. 아내의 말처럼 매일 아침을 기대하며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영호는 여전히 각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때때로 함께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영호는 대학원 과정을 열심히 이수하고 있고 아내는 이제 개인 전시회를 준비 중입니다. 저는 천문동호회의 활동적인 회원으로 최근에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별자리 교실을 자원봉사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 나이가 들면서 크고 작은 건강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영호는 가끔 허리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아내는 관절염이 있으며 저는 여전히 고혈압과 당뇨약을 복용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며 새로운 도전을 즐깁니다. 최근 동창회에서 한 친구가 제게 물었습니다. 철수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 비결이 뭐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 그저 깨달았을 뿐이지. 63세 이후에 가장 부러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는 걸. 그것도 단순히 병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한 사람. 친구들 중 몇 명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그들도 비슷한 깨달음을 경험했거나 경험하는 중일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에 감사하며 눈을 뜹니다. 여전히 불편한 몸, 걱정되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오늘의 기쁨을 빼앗아 가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합니다. 걸을 수 있다면 걷고, 볼 수 있다면 아름다운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다면 좋은 음악을 듣습니다. 63세 이후의 진정한 부러움의 대상은 영호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이를 숫자로만 여기고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않으며 매일을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사람. 병이 없어서가 아니라 병이 있어도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 과거의 영광이 아닌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 63세 이후의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태도와 선택에 따라 말입니다. 오늘도 저는 아내와 함께 동네 산책을 하고 별자리 교실 자료를 준비하고 저녁에는 영호와 통화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됩니다. 나이는 여전히 숫자에 불과하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63세 이후의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